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자,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힘내시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어느 기상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상현상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것만 우리 골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단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용오름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오름이라고 하는 건 용이 이제 승천하는 거 있잖아요. 용이 확 올라가는 거. 자, 그런 모습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용오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니까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바로 토네이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토네이도가 되겠습니다. 토네이도. 자, 토네이도가 되는데 이 토네이도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하는, 일단 어찌 보면 이제 비교적 쉬운 형태의 물음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서 바로 나왔네요. 토네이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시간적인 규모가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공간적인 규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규모와 공간적인 규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어디쯤에서 등장하는 내용인지 아시겠죠? 대기순환의 규모 파트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가장 작은 규모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미규모가 되겠습니다. 미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큰 규모가 있어요. 자,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중규모 혹은 중간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규모.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공간적으로도 좀 더 크고요. 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더 길게 지속이 될 수 있는, 여기서부터는 전향력을 좀 고려를 해주면서 바람이 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이게 종관 규모가 되겠습니다. 종관 규모가 되겠고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연중 내내 1년 계속,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지구 전 범위, 지구 전체적인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구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토네이도잖아요. 토네이도는 어디쯤에 해당됩니까? 자, 여러분들 토네이도 어디쯤에 넣을 수 있어요? 맞아요. 미규모. 혹은 좀 더 크면은 중규모까지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토네이도는 미규모나 중규모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고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태풍이랑 비교하래요. 시간적인 규모를. 자, 태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관 규모에 해당됩니다. 태풍, 저기압, 고기압, 이런 부분들 아주 커요. 100km 이상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다 종관 규모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규모는 태풍이 큰 거예요. 이 친구보다, 토네이도보다 뭐라 그랬지? 시간 규모가 태풍보다 크다라고 니은에서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공간 규모가 헤들리 순환보다 크다. 헤들리 순환은 뭐예요? 대기 대순환이죠. 헤들리 순환, 적도에서 30도 지역, 30에서 60도까지는 페렐, 60에서 90까지는 극순환 하면서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는데, 그런 대기 대순환은 지구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구 규모. 자, 지구 규모보다 당연히 어때요? 토네이도는 규모가 작아야 돼요. 헤들리 공간 규모가 헤들리 순환보다 크다라 그랬네요. 자, 이거 어때요? 이건 틀린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요. 자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례는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해양자원이라고 합니다. 해양자원의 개발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해양자원, 가스 수화물도 있고요. 조력에너지, 파력에너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가스 수화물을요. 동해 분포 지역이 있고요. 여기서 탐사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캔에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기술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매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스 수화물, 가스 하이드레이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는 녀석이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동해에 매장이 돼 있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력 에너지가 되겠고요.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요. 규모로 보면 거의 세계 최고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큰 규모라고요.
해요. 자, 그다음에 파력 에너지, 파도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제주도에 발전소가 있고요.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들은 우리가 뭐 조력이나 파력이나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여기 우리 지구학 투를 살짝 떠나서 뭐 해양 에너지를 떠나서 뭐 태양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가 화석 연료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시범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잘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옳은 설명 한번 골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골라봅시다. 뭐래가 그랬냐면 가는 고온 저압 환경에서 형성이 되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동해에 분포하고 있고요. 어느 곳에 분포하냐면 심해요. 깊어야 돼요. 깊은 곳은 저압은 아니죠. 고압이에요. 자, 그런데 차가워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합니다. 얼음 결정 내에서 메테인 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이게 되면 얼음은 녹아버리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메테인이 연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타는 얼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고온, 고압 뭐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저희 고온, 고압은 아니죠. 고온, 저압 환경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온이어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불타는 얼음이라 그랬잖아요. 얼음이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그지? 저온이고요. 그 다음에 심해라고 했어요. 어디?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라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어때요? 틀린 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나를 이용한 조력 발전은 조차가 클수록. 자, 조차 요거는 뭐냐면요. 댐 같은 걸 만들어요. 그죠? 댐을 만들어서 제방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밀물과 썰물 때 물을 가뒀다가 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댐 수위차를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밀물, 썰물. 자, 기조력에 의해서 물이 드나들 때 이 높이차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들어왔을 때 가두고요. 나갈 때 수위차가 딱 나겠죠? 물이 확 빠져나갈 때 그걸로 발전하기 때문에 높이차가 중요한 거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조차라고 하잖아요. 조차.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어때요? 조차가 클수록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네요. 이건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조차. 세 번째, 기상 조건에 따라서 생산 가능한 전력량이 변하는 정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기상 조건이에요. 비가 와. 날씨가 맑아, 바람이 많이 불어, 적게 불어. 자, 이런 기상 상황이 변하는데 그런 것의 전력량이 변하는 정도는 누가 클까라고 했어요. 파력일까요? 조력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파력은 뭐예요? 어찌 보면 파도가 치는 거고요. 파도는 왜 치냐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죠. 바람은 왜 붑니까? 라고 하면 대기의 운동 때문이고요. 그럼 대기는 왜 운동하나요?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녀석이 있는데 파력은 아무래도 이제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태양 에너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바람이 적게 불면 파도가 안 치고요.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많이 치겠죠. 기상 상황이라는 건 워낙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이 아주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조력은 아니죠. 자, 조력은 뭐예요? 조력 같은 경우는 달과 태양, 천문학적인 요인이에요. 비가 온다고, 안 온다고, 대기에서 뭐 눈이 내린다고, 바람이 많이 분다, 적게 분다고 해서 움직여야 될, 공전해야 될 달이 공전을 안 하고요. 공전해야 될 지구가 공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 발전량이 크게 드나들, 많아지고 적어지는 건 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하는 정도는 다가 나보다 큽니다.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원이 되겠죠. 그 자원에 대해서 철광석도 있고 무연탄도 있고 고령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광석, 무연탄, 고령토의 수요량과 그리고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수요량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생산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자료 보실 때 특히 이 자원에 관련해서 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축이 많이 달라요. 축이.
축의 제목 한번 보세요. 수령 80, 60, 40, 21. 자, 100만 톤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 100만 톤. 오, 단위는 똑같네. 근데 1.2, 0.8, 0.4, 0이에요. 완전 숫자가 다르죠? 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도 분명히 물어봤어요. 철광석이 말이야, 수요량이 있고 생산량이 있어. 무연탄이 수요량이 있고 생산량이 있어. 오, 무연탄 보니까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많네.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요량은 얼마? 10 곱하기 100만 톤, 1000만 톤이 수요량인데 지금 생산되는 건 1.2, 자 12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축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연의 수요량과 생산량의 차이는 철광석, 무연탄 이렇게 비교할게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면 자, 철광석이 큰가요? 무연탄이 큰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철광석 수요량 한 7천만 톤 정도, 7,500만 톤 정도 돼요. 무연탄 1,000만 톤. 자, 근데 생산량 얼마 안 되죠? 둘 다 100만 톤도 안 됩니다. 얘는 100만 톤 조금 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누가 큽니까? 철광석이 그냥 거의 얼마니? 이렇게 되면 한 7,500만 톤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철광석이 훨씬 큰 거예요. 자, 철광석이 무연탄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적광상에서 산출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확실하게 태적광상 있나요? 자, 태적광상 누구예요? 고령토. 확실하게 태적광상이죠? 이 친구 맞아요. 자, 니은.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혹시 무슨 광석인가 이런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무연탄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철광석이라고 한다든지. 무연탄이라고 하는 건 석탄이에요, 그죠? 옛날에 그 생물체의 유가 쌓여가지고요. 약간은 물론 변하긴 해요. 탄화 과정, 뭔가 빠져나가고 석탄 형태로만 이렇게 탄소 형태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자, 보통 무연탄 같은 경우는 우리 수능 특강에는 잘 있지는 않는데요. 퇴적 광상 쪽으로 많이 넣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광석.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더 알아보기였나? 그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호상철광층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바다에서 철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결합돼가지고 침전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 아주 옛날에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침전이 돼서 만들어진 그러한 광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퇴적 광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퇴적 광상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자원 생산량은, 자, 강원도니까 여기 보니까 파란색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죠? 자원의 생산량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생산량은 금속 광물이 비금속 광물보다 많다. 자, 여기 금속 광물이 누구죠? 금속 광물은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철이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런 건 재련해야 돼요. 철광석이 되겠고요. 이거 금속 광물이에요. 고령토. 생산량만 보는구나. 수량 보면 안 되겠네요. 철광석 요만큼.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얼마만큼? 고령토 요만큼. 이렇게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 금속 광물보다는 비금속 광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속 광물이 비금속 광물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에서 어떻게? 이렇게 틀린 보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우리 행성, 내 행성의 그 위상 변화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태양 중심설. 태양이 이제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구가 누구냐면요. 태양 얘가 되겠죠. 그죠? 자, 태양 중심설에 따른 태양계 모형을 이용하여 지구에서 관측되는 금성의 위상 변화를 보겠다. 자, 그러니까 요거겠네요. 정구가 태양이고요.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카메라가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 주위, 태양 중심설이니까 빙글빙글 도는 이 친구 있죠? 자, 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금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탐구 결과 요렇게 이제 찍어놨습니다. 자, 원 그리고 원의 중심에 기억, 전구를 킨다. 자, 이게 기억이군요. 자, 기억은 그러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바로 태양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로봇 위에 스타이로폼 공을 고정시켜 놓고요. 빙글빙글 돌리겠네요. 자, 카메라와 로봇, 카메라를 니은이라고 뒀네요. 자, 니은, 그럼 니은은 바로 누가 되겠어요? 지구가 되겠네요. 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가 있어요. 위상 변화가 있으니까 이 위상 변화는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 금성의 위상이 이렇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런 거 한번 그려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행선이니까 조그맣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내행성의 공정 궤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위상 변화라든지 뭐 동방이각이라든지 서방이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지구.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구? 태양.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를 보면 초승달 내지는 금음달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구에서 금성 요쪽에 있는 금성과 여기 있는 금성을 본다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를 보면 어디가 보이겠어요? 오른쪽이 보여요. 왜냐면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 쪽이 빛나는데요. 그걸 우리 지구에서 보고 있으니까 왼쪽은 안 보이게 까맣게 될 거고요. 오른쪽이 약간 빛나는 게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있죠? 자, 이 친구는 어디가 보여야 돼요? 요거는 왼쪽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료를 보면요. 1번이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1번 여기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번 쭉 가서 2번은 여기가 되겠어. 외압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지구에 대해서 내행성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2번.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쭉 가서 오른쪽 살짝 이렇게 빛나게 돼요. 자, 이게 몇 번? 3번. 3. 자, 그 다음에 다시 안 보이게 돼요. 여기가 몇 번? 4번. 이렇게 다시 5번. 5번은 여기 살짝 보이네. 5번 요거랑 다시 똑같아졌어요. 1번이랑 어떻게? 5번. 이렇게 이제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 변하는 걸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기억은 태양이고요. 니은은 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기억은 태양이고요. 니은은 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기억 맞는 보기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태양보다 먼저 뜨는 금성의 위상은 3과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태양보다 먼저 떠야 돼요. 자, 태양보다 먼저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태양이 여기 있어야 돼요. 서방이각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1번이나 5번 정도여야 되지 3번 이러시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름달 모양에 가까운 위상. 오, 여기 보름달 모양에 가까운 건 누구예요? 여긴가 저긴가? 2번이죠. 그죠? 2번이 보름달에 가까워요. 자, 2번이니까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요. 4번이야. 아니다. 그죠? 요거는 안쪽 내합 쪽이잖아요. 내행성 이렇게 내합에 들어설 때 위치니까 안 보여야 돼. 삭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요. 이것도 그죠? 이거 틀린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고요. 다음 몇 번?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대기 파트 영역이 되겠고요. 상공에서 부는 바람, 경도풍, 마찰력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가와나는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마찰력 생각 안 해도 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층 대기에 나타난 등압선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A와 B는 북반구 동일 위도상에서, 이런 조건 잘 보셔야 돼요. 문제들 보면 이렇게 조건들, 뭐 밀도가 같아,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동일 위도상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도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AB에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북반구 동일 경도. 동일 경도래. 동일 위도. 자, 그러면 일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600헥토파스칼이고 604헥토파스칼입니다. 가운데 어때요? 기압이 낮죠? 자, 기압이 낮으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저라고 쓸게요.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저기압성 경도풍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저기압성이다라고 하면 북반구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시계 반대?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가 이렇게 빙글 돌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 604, 600. 가운데가 기압이 높죠? 자, 이건 뭐예요? 고기압성 경도풍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어느 방향으로? 맞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짝 그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 문제에서도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외우시고 분명히 있겠죠? 나머지가 다 동일할 때 누가 빠른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기압성 경도풍이 빠른가요? 고기압성 경도풍이 빠른가요? 라고 했을 때 고기압성 경도풍이 빨라요? 라고 이렇게 착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못 외우셨다면 지금 알아두시고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지금 요거 설명하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압 경도력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기압 경도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이렇게 아이고, 바깥쪽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왜 바깥쪽으로 하고 싶니? 자, 안쪽으로 기압 경도력,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해야 돼요. 자, 이렇게 기압 경도력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기압 경도력, 빨간색이 기압 경도력이에요. 자, 고기압성이니까 이 친구는 어디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기압 경도력, 이런 거 표시 꼭 해주세요. 익숙하지 않으면 나는 머릿속으로 딱 했는데 잘 안 풀립니다. 반드시 그림에다가 이런 표시 꼭 해주세요. 자, 기압 경도력 둘 다 어때요? 동일합니다. 기압 경도력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그려야 되는 거냐면요. 맞아요. 전향력을 그려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합이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즉, 안쪽으로 힘이 남아야 돼요. 이때 전향력은요, 바깥쪽으로 향하고요. 조금 작게 그릴게요. 요렇게 전향력을 그려주셔야, 안으로 힘이 남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큰 거예요. 그래야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운동은 항상 안쪽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그럼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전향력이 어디로 작용해야 되냐면 안쪽으로 작용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안쪽으로 힘이 남아야 돼요. 당연히 기압 경도력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그릴게요. 조금 강렬하게 두껍게 막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전향력이 안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전향력 요거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요. 가에선 저기압성 경도풍이 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구심력과 전향력의 방향은 같다. B 이제 오른쪽에 고기압성 경도풍입니다. 전향력 어느 쪽? 안쪽 방향이에요. 그죠? 근데 구심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이어야 돼요. 이런 힘들이 합쳐져서 합력이 안쪽으로 향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안쪽으로.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전향력 방향하고요. 어느 방향이? 그렇죠. 구심력 방향이 같은 겁니다. 전향력의 크기는 어디가 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자, 전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오른쪽이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심력이 되고 원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B에서가 A에서보다 큽니다. 예,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얘기할 때 풍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전향력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풍속이 나와야 돼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자, 보세요. 기압, 경도력 이렇게 쓸게요. 기압, 경도력의 둘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압 경도력과 누가 같습니까? 자, 전향력. 이러면 지균풍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전향력이 있어요. 자, 고기압성 경도풍 한번 볼게요. 고기압성 경도풍은 어때야 된다고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는 이렇게 커야 고기압성 경도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향력은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면 E 곱하기 V 곱하기 지구 자전 각속도 곱하기 사인 위도. 자, 모르셨다면 지금 또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동일한 위도라고 했어요. 동일 위도 이렇게. 일단 그러면 요거 비교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향력이 크려면 자, 나머지 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도 같고요. 숫자 이거 바뀌지는 않겠죠. 오메가 지구 자전이 막 하루에 2바퀴 돌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다 어느 지역이든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위도도 같으니까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향력이 커? 이게 크겠구나. 전향력이 작다고?
요거처럼 작다고 V가 작겠구나.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파생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푸셨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지문들을 여기다가 살짝 대입해 가지고요.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속이 누가 빠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습니다. A, B, C는 일단 얘네 셋이 서로 밀도가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A는 A끼리, B는 B 내부에서, C는 C 내부에서 밀도가 동일한 상황이다. 그리고 밑에는 생각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요? 문제에서요. 그림가는요, 북반구에서 가상의 지하 구조를 나는 가에 따른 중력 이상 분포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밀도가 서로 다른 암석이다. A, B, C. 자, 그리고 밑에 옳은 거 고르세요. 단 뭐라 그랬습니까? A, B, C 이외의 지하 조건은, 그러니까 여기 밑에 뭐 있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밑에는 그냥 일단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요, 기억은 중력 이상이 0. 근데 니은에서 중력 측정을 이제 해보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표에서 해봤더니 중력 이상이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죠? 중력 이상 어떻게 쓰죠? 자, 중력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건 뭐에서 뭐를 빼주셔야 돼요? 실측. 자, 우리가 실제 측정한 거죠. 그죠? 실측 중력에서 뭐를 빼준다? 바로 표준 중력을 빼준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실측에서 표준. 그러니까 니은은요, 지금 우리가 표준적인 중력보다는 어때요? 실측 값이 크게 나왔어. 왜? 라고 했더니 A 밀도가 큰가 봐요. 밀도가 커야 중력이 세고 힘이 세기 때문에 중력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측 크게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 디귿 정도 가니까 이렇게 뭐 다시 0이 됐다가 그다음 C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훅 떨어지게 되죠. 이거 밀도가 되게 작은 녀석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밀도는 말이야,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가장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중력 이상은 니은 지점에서가 기억 지점에서보다 큽니다. 자, 니은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억은 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표준 중력의 크기는, 표준 중력은요,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뭐 어떤 거냐면 표준 중력은 중력을 구할 때 있어서 G, 중력 가속도 G를 구하는데 여러분들 함수 있잖아요. 함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위도 딱 넣어주시면 돼요. 위도가 같으면 중력 같아. 그러니까 여기 니은에서 이런 질문인 거죠. 표준 중력은 기억과 디귿이 같다. 즉 기억과 디귿은 위도가 같아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위도 조건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요. 뭐 가지고 파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 있는 거 가지고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이에요. 이쪽은 저위도고 이쪽은 고위도이기 때문에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표준 중력이 커져요. 표준 중력이 같은 게 아니었네. 그죠? 자,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밀도는 ABC다. 이렇게 해버렸다. 그죠? 이렇게 우리. 자, 디귿은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고요. 맞으니까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뭐냐면요. 우리 지구가 한 바퀴 빙글 도는 동안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해버렸어요. 빙글 돌았어요. 지구. 아니. 근데 한 바퀴 핑 다 돈 건 아니고요. 얼마나 돌았니? 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돌았대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D1일과 D2일입니다. 날짜가 달라요. 그죠? 날짜가 다릅니다. 지구 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구 북극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지구 자전은 이렇게 오른손 감아지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D1에서 D2는 24시간 간격입니다. 자, 24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거의 한 바퀴 딱 돌았겠죠. 그죠? 태양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X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이 챘구나. 자, 그런데 달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이렇게 빙글 돌아서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죠.
태양 기준으로 보자면 29.5일 정도 갑니다. 한 달. 그냥 여러분들 한 30일 정도 걸려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났으니까 대략 얼마 정도 가는지도 각도는 계산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냐고요? 우리 약 30일 동안에 그냥 약이라는 말을 쓸게요. 약 30일 동안에 얼마를 간다고요? 360도를 가는 거니까 1일이 24시간이잖아요. 1일 동안엔 그럼 얼마나 갈까요? 그렇죠. 12도 정도를 가겠네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몇 번 하고 싶지? 7번. 그래. 자, 있는 대로 골라주시고 맞는 거. 달과 태양에 의한 기주력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맙시다. 천문학적인 요인 말고는 다른 거 고려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에서 X 지점 만조입니다. 자, 만조 간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달의 기조력이 센가요? 태양의 기조력이 센가요? 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이 어디 있는가는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달이 세기 때문에 달 쪽으로 물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하필 그때 태양과 달이 같은 방향이었다면 많이 부풀어 있을 거고요. 태양과 달이 직각 방향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달 쪽으로 부풀어 있겠지만 좀 아까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달 쪽으로는 부풀어 있기 때문에 X지역은 현재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어때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만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나에서 X지점은 X지점 여기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더 지나야 다시 만조가 될까? 그럼 대략적으로 요만큼 가면 되겠고요. 지구가 얼마 정도를 가야 되냐면 약 그냥 대략적으로 할게요. 12도 정도를 자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12도 자전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24시간 동안에 360도. 24시간? 그럼 1시간 동안에는 15도. 1시간은 60분이에요. 즉 60분 동안에 15도. 1도 4분 걸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약 얼마 정도 됩니까? 48분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8분이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니은은 틀린 거예요. 얼마지? 25분 후에라는 말을 썼죠. 자, 그러니까 일단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8분이지만 이건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약 50분 가량. 자, 50분이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0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물어본 거야. 25분이야? 요거 딱 절반한 값을 물어본 거죠. 약간 이런 거예요. 25분은 뭐냐면요. 지금 만조였다가 다음 만조까지 12시간 하고 25분 정도 걸릴 거야. 자,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서? 다음 또 12시간 하고 25분 정도 걸려서 합쳐서 24시간 하고 플러스 50분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뭐라 그랬니? X지점에서의 조차는, X지점의 조차는요, 가에서보다 7일 후가 더 큽니다. 라고 합니다. 자, 가가 있습니다. 가가 있어요. 7일 후가 됐어요. 달이 한 바퀴 도는데 아까 얼마 정도 걸린다 그랬죠?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어려운 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 한 달은 약 30일. 그럼 7일 후면요, 저쪽에 가 있어요. 자, 저기 가 있기 때문에 만조가 아니라 어디? 간조 이런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차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런데 뭐가 되어 있냐면 망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선생님 여기 망을 빼먹었네. 가에서 지금 망이에요. 망. 이때가 뭐예요? 살이에요. 살이. 조차가 가장 큰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일 후가 되면 이제 망 다음에는 반달, 하연달 모양이 되겠고요. 이때는 다시 조금이 되겠고요. 조차는 작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일 후에는 그러면 더 크다고요? 아니죠. 작아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디귿은 틀린 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틀렸고요.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은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은하가 있고 뭐 팽대부도 있고 원반도 있네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는 않죠. 그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만 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에서 볼 때 우리 은하 중심 방향과 중심 방향이 A 방향이겠네요. 바깥 방향이면 B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깥 방향에 있는 두 주기율성 A, B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 주기율성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지구로부터 거리와 절대 등급이 같대요. 아, 뭐가 같다고요? 자, A와 B는요, 지구에서부터 거리와 절대 등급이 같습니다. 자, AB와 거리와 절대 등급이 같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같다고요? 절대 등급이 같으니까 별이 내는 총 에너지라고 할게요. 뭐라고? 광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값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같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건가 보다. 성간 물질이 있기 때문에 A쪽, 우리 은하 중심 쪽이랑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했을 때 안쪽에 아마 성간 물질이 많을 것 같아. A쪽이. 자, 이 지역이 A를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성간 물질이 많다. 자, 성간 물질이 많기 때문에 성간 적색화, 성간 소강 현상 때문에 A가 좀 더 붉게 보이게 되고요. A가 좀 더 어둡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 거네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간 소강에 의해서 지구에서 A가 B보다 어둡게 관측이 된다라고 할 때, 성간 물질에 의해서, 성간 소강에서, 성간 물질에 의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겉보기 등급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어둡네요. 그죠? 원래는 똑같은 밝기였죠? 어두우니까 숫자가 커야 돼요. A가 커야 되겠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틀렸네요. 그죠? 간혹 이런 실수 많이 하더라. 왠지 등급의 숫자가 작으면 어두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등급의 숫자가 작으면 큰 거예요. 두 번째, 색초가, 색초가 물어보고 있네요. 자, 색초가 그냥 뭐예요? 색이 초과됐어. 이런 말이죠. 그죠? 색초가고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색초가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색초가는 관측된 색지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B 필터에서 V 필터를 뺀 거 있죠. 등급을 뺀 거. 자, 관측한 색지수 빼기 고유한 색지수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안쪽으로 보면 어둡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간 적색화 때문에 붉게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관측된 색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쪽을 보게 되면요, 파란 빛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붉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측된 색지수가 커지게 되고 이런 걸 색초가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간 물질이 많이 있는 A 쪽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색초가는 A가 B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니은 맞는 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광도는 같아야 돼요. 요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 써놨어요. 절대 등급이 같다는 얘기는요, 별에서 나오는 총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그 광도 값이 같아야 돼요. 디귿 틀린 목이고요. 니은 하나 답이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질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걸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 있죠? 요거 잘 보세요.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이거 도대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우리나라의 지질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외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 특히나 이렇게 지도 나오면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지금 9번 문제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요 4개 위치 있죠? A, B, C, D 요거 위치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문제도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고생대, 중생대 보면 누층군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 누층군. 자, 고생대 하부에 조선 누층군이 있어요. 고생대 상부에 평안 누층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중생대로 넘어가게 돼요. 조선, 평안. 그 위에 대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생대 말이에요. 경상 누층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질 시대로 보자면 앞쪽에 조선 누충군하고 평안 누충군, 뭐 이제 여기는 약간 구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 얘네들이 고생대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상대동을 누구 중생대로 봐주시면 돼요.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화성암이라 그랬어요. 이제 가사진에서 대보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요. 여기서 대보. 자, 대보까지만 적을게요. 대보조산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대보. 경상누충군이 끝나고 마지막 쯤에 불국사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정도 많지도 않잖아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되잖아요. 일단 요 정도만 해주셔도요.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요게 잘 안 외우신 분들은요. 일단 요거부터 딱 기억해 놓고 갑시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일단 나부터 얘기할게요. 나가 지금 바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나는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퇴적 시기가 서로 다른 지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 골라주세요 라고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C가 어디 있어요? C는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요렇게 강원도 쪽에 있죠? 자, 요렇게 좀 강원도 쪽이 조금 넓어요. 넓게 요렇게 분포된 녀석이 조선누충군이에요. 조선. 그래서 이게 C예요. 조선누충군. 자, 평안누충군은 듬성듬성 있어요. 여기 조금 요렇게 있어요. 여기 표시 안 돼 있습니다. 대동누충군 여기 표시 안 돼 있고요. 경상도 지역이 크게 표시해놨죠. 퇴적암. 이거 뭐겠어요? 당연히 경상누충군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누구예요? D는 경상누충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암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생대 아주 활발한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됐는데 요쪽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친구 있죠? 요거 대보화강암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경상누충군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 경상도 지역에 군데군데 들어간 데 있죠? 이게 불국사 화강암이에요. 자, 그러니까 A가 누구니? 라고 하면 대보조산운동에 의해서 관입된 화강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A는. B는 누구니?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가 누구라 그러지? 대보. 그럼 다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대보 누구라고? A. 불국사 누구라고요?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B의 관입으로 D의 홈펠스가 형성이 됐다. 자, B는 누구라 그랬냐면 불국사. 불국사. 경상도 지역을 관입해서 들어온 거야. 근데 경상누충군이 이미 있었죠. 있었는데 여기를 뚫고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마그마가 뚫고 지나가면서 접촉 변성을 일으키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펠스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 홈펠스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많이 던지는데 그래서 A가 아니죠. B죠. B에 의해서 여기 D라고 하는 친구가요. 변성이 됐어.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변성작용 받았어.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AD 중 가장 먼저 생성된 것은 C가 되겠습니다. A 아니요. 대보 아니에요. 그죠? 조선누충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를 보고 이걸 알아야 이제 이게 풀리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C, D 모두 해성층입니다. C와 D가 있습니다. 해성층과 육성층을 구분 짓게 됩니다. 요것도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자, 이렇게 보면 지층이 경상대동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조선누충군, 평안누충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전에 초기에 해성층이 있고요. 이 지층에서 나중에 저 위에는 육성층이에요. 근데 그 구분 기준이 어디쯤 되나요? 라고 한다면 평안누충군의 중간 정도를 딱 잘라서요. 아래쪽은 해성층, 위쪽은 육성층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두 해성층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C만 해성층이고요. 여기 D는 육성층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D끝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도 문제가 막 어렵게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줬잖아. 변성 정도가 증가한다라는 그림을 주고요. 전폐암, 천매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뭐가 떠오릅니까? 편암, 편맘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죠? 그 얘기예요. 편암, 편맘.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박편사진, 기역, 니은.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편암이 되겠고요. 이게
편마음이 되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많이 녹아가지고 화강암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보니까 약간 염리 구조가 보이고 있어요. 광물이 늘어선 게 혹시 보이시나요? 자, 기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납작하게 생겼죠, 그죠? 길쭉길쭉하게 한 방향으로 다 늘어서 있어요. 이런 걸 염리라고 그런가요? 자, 근데 니은도 보시면 어떠냐면 이런 선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염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편마음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쉐일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암석,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변성 정도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편암과 편맘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박편을 직교니코에서 관찰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박편 사진 있으면요. 요것도 유심히 좀 잘 보세요. 여기 1mm, 1mm 요거 있죠? 이거 요만큼 길이가 1mm예요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숫자인지 꼭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역 니은 주고 니은이 커요 막 이렇게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이만큼이 막 1cm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단위나 크기나 이런 거 잘 보라는 겁니다. 자, 옳은 설명이니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골라볼게요. 자, 기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역은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어. 그렇죠. 전파남, 천매암, 편암, 편마암 순으로 변하는 게 뭐예요? 이게 광역 변성이죠. 기역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자의 크기는 변성 정도가 커질수록 입자의 크기는 커져가는 경향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보다는 니은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 뭐 큰 거 있잖아요. 그죠?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니은도 맞는 보기인가요? 예.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기역과 니은 모두 염리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쉐일이 이제 광역 변성을 받아서 순서대로 변성 정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쉐일이 변성을 받으면서 이렇게 압력을 받기 때문에 염리 구조, 광물이 한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도 맞고요. 답 그럼 5번인가요? 예, 맞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뭐냐면요. 해파가 나와 있네요. 그죠? 해파. 그래프도 나와 있고요. 해수면 높이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그림과는요. 심해파의 파장에 따른 전파 속도를. 그렇구나. 심해파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해파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심해파의 전파 속도 V가 떠오르셔야 돼요. 전파 속도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파이 분의 G 곱하기 파장 L 이렇게 적어주세요. 파장이 길수록 어때요? 속도가 빠른 거야. 자, 2파이 G 뭐 거의 상수값이라고 보고요. 그럼 V는 루트 L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파장 L.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고 있네요. 심해파의 속도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에서는 지금 뭐를 준 거냐면요. 이런 걸 줬네요. 쭉 움직이고 있어. 해파의 진행 방향이 있고요. X축이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게 뭐야? 요거 거리, 자, 이게 바로 파장이겠네요. 자, 그럼 파장이 얼마인지를 적어놨네? 이 친구 얼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에 50m니까 파장은 150m가 되겠습니다. 150m니까 이거 살짝 올라가게 되면 15m/s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해파라는 조건이 된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해파의 주기는 약 10초입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안 풀어보셨으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 주기를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기억. 해파의 전달 속도 V는요. V는 물론 이렇게도 쓰겠지만 시간분의 거리, 이게 속력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 파장을 가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주기라는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나해파, 어느 심해파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150m에 이제 15m/s. 오케이. 자, 그럼 얼마 쓸까요? 15m/s는 주기 분의 파장이 얼마라고요? 150m가 되겠습니다. 그럼 T 나오네요. T 얼마 나요?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10m/s.
자, 두 번째, 수심이 150m인 해저면에서 해파에 의한 물 입자의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나해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자, 파장이 150m예요. 파장의 절반보다 깊은 수심을 가진다면, 그렇죠? 75m가 되겠네요, 그죠? 75m보다 깊으면, 자, 수심이 75m보다 깊은 곳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심해파예요. 심해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해파라고 했기 때문에 수심 75m보다 깊은 곳이겠죠, 그죠? 수심이. 자, 150m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저면에서는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표층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요, 밑으로 들어가서 점점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라고요? 한 75m 정도까지 들어가면 거의 물 입자의 운동이 멈췄다라고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출렁 해파가 진행하잖아요. 이때 해파가 막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빙글빙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야겠네요. 자, 근데 이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입자가 움직이는 게 줄어들게 되죠. 요거예요. 요거 한 75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한번 보시면요, 움직임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니은 맞아요. 어디다 동그라미 치지? 이렇게 기억. 예. 자, 그다음 뒤에 볼게요. 수심 5m의 역으로 진행하면 전파 속도. 자, 5m로 진행하면 어때요? 천해파가 됩니다. 천해파가 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수심의 영향을 받게 돼요. 수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속도는 아주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빠른 건 아니에요. 자, 갈수록 느려지게 돼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 수심의 영향을 받으면 파가 샥 진행을 하는데 앞쪽에 가는 파, 뒤쪽에 따라오는 파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천이파 중간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그럼 앞쪽은 느리고 뒤에는 빠르니까 간격이 좁혀지고요. 파장이 줄어들게 되고요. 파장이 줄어들면 속력이 느려져야 돼요. 아니면 5m 정도 되니까 거의 이렇게 푸셔도 돼요. 5m. 천해파죠, 천해파. 천해파의 속도 V는 루트 G, H. 이렇게 됩니다. 자, G를 9.8이라고 두고요. H를 5라고 두게 되면 49가 나오네요. 한 7m/s 정도 나오게 돼요. 디귿. 근데 이게 지금 15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느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어때요? 틀린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답이니까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은 뭐냐면 세페이드 병광성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이제 주기와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절대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니까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는데 A가 좀 주기가 길다, 그죠? 자, 주기가 길면요, 밝기가 밝아진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원래는 좀 밝은 별인가 봐요.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가는 종족 일형 세페이드 병광성 AB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종족 일형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와 광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크기를 30kPa으로 줬습니다. 지름을 30kPa으로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실제 밝기는, 자, 주기가 길어요. 자, 얘는 주기가 얼마 정도 될까? 그냥 대충 한번 해볼게요. 자, 대략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니까 1, 2, 3, 4, 5, 한 5.5일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지? 5.5일 정도가 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선생님 아까 얘기하고 축 짧으세요라고 해놓고 축 다른 걸 보질 않았네. 10, 20, 30, 40이래요. 얘가 훨씬 긴 거였어. 죄송해요. B가 훨씬 밝은 별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한 30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지? 자, 이 친구는 한 30일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죠? 하나, 둘, 셋. 약. 3일이 아니잖아. 약 30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인 밝기로 보자면 A보다는 B가 밝은 거네요. 원래는.
그래서 뭐라고 실제 밝기는 B가 A보다 밝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허, 예. 축 잘 보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요. 어이, 이거 원래 밝은 녀석이야. 이러지 말고. 다음 두 번째, A의 실제 밝기는 태양의 하나, 둘, 셋, 넷 만 배보다 밝아. 자, 그러면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그럼 5.5일 정도 되니까 여기 한번 5일 정도. 5점. 자, 그러면 쭉 올라갈게요. 여기 정도. 5.5일 잡아도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냥 한 마이너스 3.5 등급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5 등급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3.5 등급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태양이 지금 4.8 등급이죠? 4.8 등급. 자, 만 배가 밝으려면요. 만 배면요. 하나, 둘, 셋, 넷. 만 배면 10 등급 차이 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태양의 만 배 되려면 태양이 지금 4.8 등급이잖아요. 그죠? 10등급이 더 숫자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5.2 등급은 되어야 태양의 만 배가 돼야 돼요. 4.8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 자, 그러면 과연 이 친구가 얘보다 밝은가? 그거 아니죠. 그죠? 얘는 3.5 등급, 마이너스 3.5 등급이잖아요. 얘보다 만 배보다 어두워야 돼요. 근데 만 배 이상 밝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요? 틀린 복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는 우리 은하 밖에 위치합니다. 자, B 한번 볼게요. B를 보면 약 30일 정도 나오니까 쭉 올라가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마이너스 5.5 등급 정도 돼요. 자, 이 친구 겉보기 등급을 보니까 플러스 14.5 등급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지수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겉보기 등급 얼마라고요? 14.5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얼마나요? 마이너스 5.5 등급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예요? 20, 25, 5. 자, 로그 R은 얼마 나옵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로그 R이 오니까 이거 무슨 뜻이죠? R은 그래서 얼마라는 얘기예요? R은 10의 5승이군요. 자, 10의 3승이 킬로파섹이잖아요. 그죠? 킬로파섹. 그럼 얼마 나요? 10의 제곱 킬로파섹 이렇게 납니다. 10의 5승 파섹이니까. 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0킬로파섹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 지름이 얼마라고요? 30킬로파섹이에요. 근데 이거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 밖에 위치합니다. 디귿 어때요? 디귿 맞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고요.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대기인가요? 해수인가요? 밀도가 일정한 해수네요. 해수. 자, 해수가 등장하고 있고요. 동서방향 등수압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압면인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에서 밀도가 일정한 해수의 임의 깊이에서 등수압면의 연직 단면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 물론 이제 풀다가 틀리신 분도 있겠고 맞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줄에 보면 밀도가 일정한 해수라는 거 있죠. 요거 일단 체크 한번 해두세요. 나중에 중간에 써먹을 거니까요. 왜냐면 디귿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면도 나타낸 거고요. ABC는요. 자, 요 지점에서 정역학 평형과 지역류 평형을 나타내는 힘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역학 평형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연직 방향으로 그렇죠. 힘이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중력과 자,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이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 둘은 일단 평형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정역학 평형입니다. 지역류 평형이죠. 자, 지역류 평형. 수압이 같은 선들을 땅땅땅땅 연결했습니다. 수압이 어디로 갈수록 높아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압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물이 쌓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 5점 기준으로 보세요. 등수압면이 수압이 같은 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보다 높은 쪽, 여기보다 낮은 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B가 뭐죠? 그렇죠. 이게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이에요. 오른쪽이 수압이 높아요. 이 등수압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압이 높은 쪽이니까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수압 경도요. 그러니까 C가 누구죠? 이게 바로 전향력. 자, 문제에서 여기 북반구라고 했습니다. 자, 북반구 수압 경도력 작용하고 전향력 작용합니다. 전향력은 해수 움직임 혹은 바람 움직임, 물체의 움직임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쭉 들어가야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가면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기억. 연직 수압 경도력은 A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기억.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역률은 북쪽으로 오릅니다. 자, 이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북쪽인가요?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쪽은 북쪽이죠. 북쪽. 북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니은 어때요?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아마 디귿 때문에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수압면의 기울기는 해수면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이 등수압면의 기울기. 자,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결국에는 해수면과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수면이랑 나란하지는 않네요. 그거 놓고 보니까. 예. 아무튼 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디귿이 맞는 보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밀도가 일정한. 자, 밀도가 일정한. 이렇게 됩니다.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해수면. 자,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1m, 2m, 자 10m 정도 내려가면 일기압이 증가하게 돼요. 여기서 10m 내려가고 여기서 10m 내려가면 돼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깊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압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해수면과 동일해요. 다시 또 10m 내려가면 또 일기압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다시 10m가 내려가면 다시 일기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등수압면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해수면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문제에서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력 다 맞는 거죠?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뭐냐면 지진이 발생했대요. 자, 지진이 발생했고 뭐를 가지고 선을 그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진원거리로 선을 그었대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진에 대해 관측소 ABC, 관측소 ABC예요. ABC. 그러니까 지진이 아마 여기부터 발생했나 봐요. 여기 밑에. 각각 구한 진원거리, 진난거리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살짝 그려놔야지. 이렇게 관측소 지진, 이렇게 지진 발생해서 가죠. 누가 진원거리라고요? 자, 이게 바로 진원거리입니다. 자, 진원거리로 동그라미를 표시한 거예요. 쭉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나니까 그 안쪽에 이제 진앙지가 있는 거예요. 진앙이 어디야? 자, 이거 뭐야? 진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표는 지진이 발생한 후 A, B의 P파가 최초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32초, 24초. 이렇게 걸렸네요.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P파, S파 속도는 각각 일정하고 S파의 속도는 4km/s다 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A가 240km. 자, 진원거리가 240km. 그럼 P파 속도를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식을 외우셨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진원거리 D는 쓰실 수 있어요. P파의 속도 빼기 S파의 속도. P파의 속도, S파의 속도. 곱하기 PSC.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PSC.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PSC는 이제 이렇게 찾는 거고요. 자, 식 하나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긴 P파는 그냥 최초 도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는 P파 속도는 그냥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파의 속도는 4km/s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P파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P파의 속도 곱하기 얼마? 32초. 32초를 갔더니
얼마가 되겠습니까? 240km 나옵니다. 자, 그러면 P파의 속도가 얼마인가요? 요걸 나눠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3, 7이 21. 자, 그럼 7.5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VP 얼마 나옵니까? VP는 7.5km/s. 자, 일단 이런 것들을 구해 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A에서 구한 지난 거리는 240km이다. 자, 일단 여기서 진원과 진앙의 차이점을 물어본 거죠. 이런 건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이 진원 거리로 문제를 그렸기 때문에 진원 거리가 240km예요. 진원 거리가 240. 진앙 거리는 240km보다 짧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짧은지는 몰라요. 근데 240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짧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B에서 구한 PSC는 21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니은 진원거리가 얼마가 나옵니까? 자, P파 도착 시간 24초니까 이렇게 쓸게요. 24초 곱하기 7.5 이렇게 쓸게요. 킬로미터, 진원거리. 킬로미터. 이거 PSC 구하라고 했죠? 는 어떻게? 요거 P파 속도, S파 속도, P파 속도, S파 속도 이렇게 할게요. 자, P파 속도에서 S파 속도 빼면 7.5에서 4니까 3.5 나오게 되겠고요. P파의 속도 얼마? 7.5. S파의 속도 4 곱하기 PSC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7.5 없어지고요. 4, 6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6 하고요. 3.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SC는 얼마? 6 곱하기 3.5 초라고 하면 됩니다. 21초 나오네요. 21초. 니은에서 뭐라 그랬나? 니은에서 21초야? 오케이, 맞아요. 동그라미. 그다음 세 번째, 진원거리, 진앙거리의 비율을 C와 A에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C와 A. 요거 한번 보세요. 진원거리하고 진앙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진원거리분의 진앙의 거리죠. 삼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이 누구라고요? 진원거리예요. 진원거리. 자, 그러니까 A가 있으면 240km라고 하는 이 길이 자체가 진원거리야. 진앙거리는 누군가요? 라고 하면 A에서 진앙까지 요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어볼게요. 직각삼. 여기서 직각으로 가세요. 직각 딱 가고요. 삼각형을 하나 그죠? 자, 보세요. 진원거리가 누구라고요? 이게 진원거리야. 이게 진원거리. 진앙거리 누구라고요? 진앙거리는 이게 진앙거리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삼각형에서. 오, 이거분의 이거 거리를 얘기하는구나. 자, 근데 C 한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색깔로 합시다. 빨간색, 빨간색, 주황색. 좋아요. C에서 여기까지 선 하나 그을게요. 자, 이게 진앙거리예요. 자, 직각삼각형 그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예요? 원의 반지름, 이게 진원거리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진원거리분의 진앙거리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서 진원거리분의 진앙거리의 비율을 묻고 있네요. 누가 큰 것 같아요? 요거 삼각형 보니까 이게 각도가 많이 커 보이고요. 이 값이 어때요? 조금 작아 보이네요. 그죠? 얘가 커 보이고. 왜냐면 이거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되게 작잖아요. 각이 작게. 어차피 보면 코사인 값이네요.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워지는 값으로 가게 되겠고, 이건 각이 점점 좀 더 크잖아요. 삼각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원거리분의 진앙거리를 물어보게 되면 C가 작아야 돼요.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삼각형 직접 그려보고요.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디귿 어때요? 디귿은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 그러면 니은 하나 답이 되겠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이제 누구냐면 천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천체 문제가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구의 적도가 저렇게 있는 걸로 봐서요. 여기는 어딘가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요거 보세요. 청구의 적도가 지평선의 직각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적도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청구의 적도가 50도 각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어디예요? 북이 40도 지역이에요. 이게 나와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가보다 나에서, 자, 나에서 큰 값 갖는 거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경도를 이야기합니다. 경도. 자, 경도. 여기서 볼게요. 똑같은 지금 어느 순간 지금 얘기합니다. 하진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똑같은 순간이에요. 동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와 나는 동경에 위치하는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태양에서 청구의 적도까지 선을 한번 딱 내릴게요. 그럼 여기에 어떤 적경값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청구의 적도니까요. 청구의 적도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읽어볼게요. 자, 읽어봤는데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은 똑같은 점이에요. 똑같은 점. 왜냐면 우리가 동시에 태양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점이 되겠고요. 여기가 아마 적경으로 치자면 하진날이니까 6시. 이렇게 기울여서 적을까? 6. 아이고, 여러분들 알겠어요? 6H라고 선생님 적었는데 6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얼마라고요? 적경 6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적경 6시인 별이 어떤 천체가 여기는 이미 떠서 이만큼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아직 안 떴어요. 이 친구가 좀 더 동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양을 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디다가 이렇게 딱 내려서요. 적경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까지? 여기는 이미 떠 있네. 청구의 적도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경도상이었다면요. 아마 여기 있고 둘 다 딱 걸려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가가 더 동쪽이에요. 가가 더 동쪽. 동경이기 때문에 가가 경도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기억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낮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낮의 길이는요. 자, 보세요. 적도는요. 춘분날이든 하진날이든 추분날이든 동진날이든 12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북반구죠. 12시간 이상 됩니다. 하진날이니까. 떠 있는 시간이 긴 거예요. 적도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쵸. 12시간 이상 하진날이니까. 그럼 세 번째, 최대 고도, 태양의 최대 고도. 여기다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가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을 좀 간략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일단 가는요,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남극이 여기 있고, 아마 최대 고도를 따지자면 태양이 여기 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경우는 북위 40도니까 청구의 북극이 여기 있고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태양을 그으라면 태양의 위치는 여기쯤 되겠어요. 자, 최대 고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 고도. 자, 여기서 그냥 뭐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5도네. 그러니까 이만큼은 얼마야? 66.5도예요. 이렇게 구하고요. 두 가지 방법 다 해드릴게요. 남중고도 공식 쓰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해볼게요. 이게 50도였고요. 이게 23.5도니까 더하니까 73.5도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 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디귿도 맞는 복이야?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남중고도 H는 90도 빼기 위도 더하기 적위.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0, 23.5. 자, 90 더하기 23.5. 자, 90 더하기 23.5. 그래서 180에서 빼주시면 66.5. 자, 66.5예요. 요거 90 빼기 40. 위도니까 그럼 50 나오죠? 플러스 하진날 23.5 더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73.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든 나가 최대 고도가 높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귿에서 누가 높다고요?
디귿에서 보시면 최대 고도는 나가 높아요. 떠 있는 시간도 뭐예요? 나가 길어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우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많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문제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그림 다시 그리면서 연습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지질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질도를 잘 보니까 뭔가 좀 대칭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약간 대칭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감, 쉐일, 이암, 여감, 쉐일, 이암, 쉐일, 여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때 240m 고도가 보이죠. 자, 240m 점 찍고요. 240m. 자, 선 그으면 이게 주향선이라고 했습니다. 240m 고도의 주향선이에요. 250m 고도 주향선도 찾아볼게요. 자, 250m 여기 있고요. 자, 요거 250m죠? 여기에요. 자, 선이 이렇게 나와요. 아, 경사 어느 방향으로 져 있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 경사 방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암하고요. 쉐일의 경사가 왼쪽으로. 근데 오른쪽은 반대겠죠? 자, 240, 240. 선 그어주시고요. 250 어디 있니? 250, 250, 240. 아, 여기 240 또 있네요. 아,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여기 다른 거 볼까요? 얘네들 240, 240. 물론 뭐 이제 쉐일이랑 여감의 경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 긋고요. 240m, 250m.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경사가 얘네들이 이쪽으로 경사져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감, 쉐일, 이암, 여감, 쉐일, 이암, 여감, 쉐일, 이암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경사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암, 쉐일, 여감. 물론 지형은 울퉁불퉁하겠죠. 여기 높고 여기 높네요. 그러면 약간 뭐 이런 형태의 지형이겠죠. 이렇게 아래쪽이 낮고요. 주변이 높은 느낌은 안 나네. 그리고 났더니 자, 아무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어떤 구조가 됩니까? 향사 구조가 되고요. 이암이 최근 거, 여감이 옛날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일의 주향층은 EW입니다. 아니, 이게 남북으로 있으니까 뭐예요? NS라고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배사 구조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쑥 들어가 있는 향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여감층이 쉘층보다 먼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향사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녀석이요. 옛날 거, 중앙 쪽이 최근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디귿 하나만 정답이네요.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뭐야? 빨래판이야? 막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왼쪽은 뭐냐면요. 구름인데 구름이 참 희한하다. 그죠? 구름이 꽉 껴있는 게 아니라 방금 쌤이 얘기한 것도 빨래판처럼 구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상위성으로 차지한 가시광선 영상이고요. AB 경로에 있는 구름이 발생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올라가나 봐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높이, 기역이 높고 니은이 낮네요. 아, 그래서 기역이 구름이 생긴가 보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니은의 이동 경로에서만 구름이 생겼다. 무슨 얘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얘는 구름 못 만든대요. 근데 누가 만든다고요? 이 친구가 구름을 만든대요. 이렇게. 이런 데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과정은 좀 복잡하겠네요. 뭐 중간에 수증기도 좀 공급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빨래판과 같은 구조가 약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구름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짠짠짠짠짠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A 왼쪽이죠. 여기 제일 왼쪽 A에서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더니 상승 은결고도가 되고 구름이 생겨버렸는데 이 친구는 안 생긴 거예요. 그죠? 자, 상승 은결고도 H는요. 90도 빼기, 방금 문제에서 계속 나오네요. 고도 해가지고 125 기온 빼기 이슬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온 빼기 이슬점 이 값이 얘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도 구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얘는 조금만 올라가도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니은이요. 요 차이가 작아요. 기억이 커요.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틀렸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x1에서의 기온, x2에서의 기온. x1이 있고 x2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x1에서 x2가 있는데 기억은요. 올라갈 때 구름이 안 생겨요. 건조 단열 감류를 통해서 쭉 떨어집니다. 100m당 1도.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올라가다가 건조 단열로 가긴 가는데 중간에 포화가 되면서 구름이 생기고요. 수분 단열 감률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분 단열.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안 떨어져요. 자, 얘는 계속 100m당 1도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친구는 100m당 1도 올라가다가 100m당 0.5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온 차이는 기억이 큰 거예요. 자, 기억이 니은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 어때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에서 A에서 B로 쭉 이동합니다. 구름은 안정한 대기층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안정하다라고 했냐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을 하고 있죠. 만약에 불안정하다면요. 한 번 올라간 공기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한 번 내려온 공기는 계속 내려갈 거야. 자,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원위치, 아이고 안 되겠다 원위치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안정한 대기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이 전반적으로 여기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주세요. 자, 니은 디귿 답이 되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가볼게요. 자, 18번은 시지름이 나와 있네요. 자, 시지름이 나와 있고 뭐라 그랬냐면요. 어느 해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계 행성 A, B 그리고 시지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관측 시작한 후 경과 시간이 나오는데 330일이면 대략 한 11달 정도 되네요. 그죠? 12달, 1년도 안 됩니다. 1년도 안 되는데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딱 누구 생각납니까?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회합주기잖아요. 회합주기가 한 4개월 정도 되는 친구가 바로 수성이에요. 1년보다 작은 친구가 수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B는 우리가 누구니? 바로 수성 정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은 금성 아니면 외행성들인데 금성이긴 조금 힘들어요. 왜냐고요? 자, 일단 금성은 회합주기가 584일이라서 또 안 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확 올라오면 한 400일 정도면 다시 만날 것 같기 때문에 금성은 아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성과 같은 경우는 시지름의 변화도 아주 커요. 왜냐하면 금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0.7AU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면요. 자, 지구가 여기 있고 금성이 여기 있을 때 가장 커 보이고 여기 있을 때 가장 작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 몇 배나 거리가 차이 납니까? 이게 0.3AU 정도 되고요. 이게 1.7AU 정도 돼요. 1AU, 0.7AU. 그러니까 한 6배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지름이 진짜로 한 6배 정도 차이 나요. 금성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외행성일 리밖에 없어요. 외행성.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의 공전 주기는 약 400일입니다. 일단 요거 틀렸어요. 요거 회합주기가 해야 돼요. 회합주기. 두 번째, A는 외행성, B는 내행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로 보건데 내행성인 금성일 리는 없어요. 자, 디귿 관측 시기 동안 B의 이각이 0인 시기는 3번입니다. 자, 이각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행성과 같은 경우는 내합과 외합일 때 이각이 0이에요. 관측 기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3번 아니에요. 자, 디귿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9번이고요.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 주위를 그리고 별 S 혹은 A, B가 은하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는 은하 중심의 은하면을 따라서 원궤도로 케플러 회전하고 있는 태양과 그다음 태양 중심의 태양 이 주변에 있는 별들이 되겠죠.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궤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A, B, S. 자, A와 B에서 방출된 21cm 수소선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선 속도가 0인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이건 A가 되겠네. 그죠? 왜냐면 태양과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B는 우리보다 바깥쪽에 있죠.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잡아요. 가까워져요. 청색편이. 시선 속도 마이너스. 그래서 이 친구가 뭐예요?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A를 관측한 거야. 그렇네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중성수소의 양은 자, 요거는 복사의 상대세기를 그냥 봐주세요. 복사의 상대세기. B는 작고 A는 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중성수소의 양이 왜냐면 중성수소에서 21cm 전파가 나오니까. 그래서 A 지역에서 많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많다. 맞아요. 니은도. 자, 세 번째. S에서 관측한 B의 21cm. 자, S에서 관측한 B. 그럼 중심에서 S나 B나 똑같은 거리고요. 똑같은 거리니까 똑같은 속도로 가고 서로 접근 또는 후퇴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선 속도는 그냥 0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리에서 그냥 쭉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S에서 관측한 B의 21cm 수소선의 시선 속도는 아무래도 0 나와야 될 것 같아. 기역과 같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0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역과 같습니다라는 게 뭐냐면요. 기역처럼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고 접근해야 돼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디귿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답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은 풍속이 정말 빠른 지역이 하나 있죠. 한 300헥토파스칼 정도 되는 위치에 있고요. 여기 한 40m/s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요? 여기가 제트류고요. 제트류는 대륙 경계면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륙권 성층권의 경계 정도에 위치하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편서풍 파동은요, 약 500헥토파스칼 정도니까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500헥토파스칼. 자, 근데 지금 300헥토파스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트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가는 위도에 따른 동서 방향의 풍속의 연직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지역이 동풍, 나머지 다 서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29.5에서 30, 그러니까 거의 여기 위치 정도 되네요. 그죠? 요 정도 위치가 되는데 요 정도 위치에 300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금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아주 좁은 이 영역을 갖고 온 거예요. 300헥토파스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압 경도력이 북쪽으로 작용하고 바람이 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옳은 것. 2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을 난 그리고 싶어. 그럼 200헥토파스칼 위에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릴 때 옳은 것 골라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억. 나에서 2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맞아요. 왜냐면 200헥토파스칼도 이렇게 보시면요. 다 뭐예요? 서풍이에요. 서풍이기 때문에 300헥토파스칼처럼 이쪽으로 기압 경도력, 북쪽으로 남쪽으로 전향력,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200헥토파스칼. 그래서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서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나에서 공기에 작용하는 수평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요거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2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가 300에서보다 작다. 요거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잘 보세요. 300, 200 헥토파스칼 있죠. 누가 풍속이 세요? 300이 세죠. 300이 세요. 200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압 경도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어때요? 기압 경도력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더 심해야 되고요. 저쪽이 조금 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풍속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속. 그래서 등압면에서가 30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300이 기압 경도력이 더 크게
작용해야 됩니다. 낮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부니까 기압 경도료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300헥토파스칼이 경사가 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은 아무래도 좀 완만하게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200헥토파스칼. 일단 니은, 요건 풍속으로 비교해 주세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래서 디귿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00, 300 대기층의 두께는 그래서 얘는 경사 심하고요. 얘는 완만하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두꺼워져야 돼요. 고위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그래서 디귿 어때? 디귿 맞는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 조금 어려웠죠, 그죠? 20번도 이렇게. 물론 20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17번도 15번도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요거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탁 덮어버리 끝내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 주세요. 오답노트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능 때는 지금보다 딱 5점만 더 받읍시다. 화이팅!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